네, 그러면 이제 바로 블로그를 세팅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5가지 스킨, 레이아웃, 기본 블로그 정보 요소, 상단 메뉴 구성, 블로그 카테고리 이렇게만 잘 설정을 해주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블로그가 됩니다. 해가지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 채로 이 기본적인 거 5가지만 세팅을 먼저 하고 바로 그 다음 키워드나 글쓰기 부분을 읽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스킨 보겠습니다. 스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뭘 쓸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108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도큐먼트와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베이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직을 쓰고 있고요.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 팀장님, 브랜드 블로그에서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권 팀장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스킨이에요. 저는 이제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에 이제 타이틀이 없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새로 하게 되면서 이제 세팅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심플한 게 최고예요. 뭐 색깔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는 글을 읽는데 집중도 안 되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솜사탕 이런 거 되게 이쁘긴 하죠. 뭐 그라데이션 되게 이쁘긴 한데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글이고 오직 글에 몰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 외의 것들은 최대한 다 없는 도큐먼트와 베이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레이아웃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여기 글 영역이 있어요. 글 영역을 보통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넓게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글 영역이 보통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중앙으로 몰려 있고 글이 퍼지지 않고 좁혀져 있으니까 PC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눈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고 몰입감 역시 떨어지게 돼요. 전체 정렬 중앙 글 영역 보통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을 없앴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타이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이 이제 타이틀 영역이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권 팀장님이 하신 거고 저는 안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필 영역이 있고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블로그 정보, 검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모아주시고 글 영역은 이 중에서 보통으로 모아서 모바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가독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지워줌으로써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본 블로그 정보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 이미지 노출되고 있고요. 닉네임, 여기 소개글 있습니다. 소개글 여기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정보를 세팅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인데요.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 눌러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여기 관리를 눌러도 똑같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블로그 주소도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블로그명, 브랜드 블로그 컨설턴트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블로그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데 제목 나오고 제목 위에 이제 블로그 명이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보시면은 그냥 이것만 봐도 뭘 하는 블로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로그명, 브랜드 블로그 컨설턴트 노아라고 명확하게 제가 하는 거 그리고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고 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노출되는 거고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소개글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성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어떤 경력 같은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도 있고,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더 어필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브랜드 블로그를 하는지 그리고 마케팅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조금 서술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메일 같은 경우를 다는데 뭐 고민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아니면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런 문구는 쓰지 마세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희는 고객이 필요해서 찾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이메일 하나만 툭 던져놓는 게 또 막 구걸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하면 연락해. 근데 굳이 연락 안 해도 돼. 그냥 내 블로그만 봐도 돼. 근데 너가 필요하면은 여기로 한번 연락해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메일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제가 이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네이버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블로그 주제도 비즈니스 경제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주제 분류에도 비즈니스 경제,
이 카테고리도 비즈니스 경제입니다. 즉, 내 블로그는 비즈니스 경제 주제에 특화된 블로그라는 걸 알고리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는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블로그 주제는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제 부분을 이제 선정을 했고, 다른 카테고리들도 비즈니스 경제로 통일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소개글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전문성과 경력, 뭔가 성과를 어필하는 소개글, 또 하나는 그냥 이제 문장 형태로 나를 서술하고 내 스토리를 넣거나 아니면 뭔가 후킹되는 요소를 넣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글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 이게 자간이나 문장 자체가 이쁘게 안 떨어져요. 보면은 이렇게 줄바꿈 같은 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모든 고민을 털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담 메뉴인데요. 상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쭉쭉쭉 노출되는 거예요. 블로그 기본적으로 있고요. 마케팅, 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프롤로그, 지도, 서재, 태그 다 뺐어요. 레이아웃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핵심은 빼는 거다라고. 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뺐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블로그 하나만 넣고 있고요. 상담 메뉴 지정. 상담 메뉴에 내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것들 노출시킬지를 이제 선정하는 건데, 저는 마케팅과 책 모두 노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마케팅, 책 순서대로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카테고리 같은 거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걸 만드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내가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뭔가 내 성과를 따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내 가치관이나 이 업에 대한 내 스토리 또는 내 소개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업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낸 부분들, 뭔가 이런 식으로 전자책에서 보면 이제 글 형태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정보성 글, 가치 입증 글, 세일즈 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것대로 카테고리를 나눠주셔도 좋아요. 거기다가 좀 더 추가하면은 나에 대한, 나는 누구고 왜 이 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좋고, 카테고리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목록 보기인데요. 주제와 목록 보기만 일단 신경 써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명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해 주시고,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로 통일하면 좋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이 블로그의 주제가 비즈니스 경제였어요. 그러면은 카테고리 역시 당연히 비즈니스 경제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통일해 주시는 게 좋고, 앞으로 나올 카테고리들도 모두 비즈니스 경제로 통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록 보기, 이 목록 닫기와 목록 열기, 그리고 5줄, 10줄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 이제 제 글이 있죠. 쭉 내려오면은 이제 이겁니다. 여기 블로그 마케팅 카테고리 글, 이거를 몇 개 노출시킬 건지, 그리고 노출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하냐? 자, 글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링크를 달겠죠. 링크를 달 건데, 링크를 안 봐도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관련해서 더 많은 글들을 보고 싶어 할 때 일로 넘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뭔가 카테고리를 누르고, 또 여기서 이제 골라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런 불편함을 굳이 고객한테 느끼게 하죠? 목록을 열어놓음으로써 내 블로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페이지 뷰도 늘어납니다.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가 늘어나면은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더 좋은 블로그라고 판단이 되고, 내가 쓴 글이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목록 보기, 목록 열기 해주시고요. 5줄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도 또 길어지고 다 하나씩 안 읽어보잖아요. 5개가 가장 보통이기 때문에 5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카테고리 설정은 이제 공개 설정, 그래서 공개해 주시고, 주제 분류, 비즈니스 경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록 보기 같은 경우는 목록 열기 5줄 보기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개를 세팅을 해봤고요. 이 5개가 세팅이 된 다음에는 바로 다음 이제 글쓰기나 키워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더 전자책에서 읽어보시고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세팅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